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권.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권 반도체 산업 통째로 일본에 넘긴다입니다. 자, 이 주제는 제가 약 열흘 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아사히 신문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었죠. 제가 그리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추가 취재를 거쳐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막을 제가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흘 동안 좀 느리지만 조금씩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막이 이거였구나 라는 데까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반도체 산업을 일본에 넘기려고 하는 그 배경,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그리고 왜 일본은 우리 반도체 산업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열흘 전에 제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요. 아사히 신문이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SK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 합병 협상 과정에서 이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SK에 윤석열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 찬성해 이 자식들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SK가 우리는 압력 따위에 굴복하는 회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튕겼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 보도가 나온 거는요, 지난 2월 25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드린 거는 2월 27일이었어요. 그러면 SK가 윤석열의 압력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그따위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 라고 했던 건 언제냐? 작년 10월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야? 네,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는 와중에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반대하면은 이 두 회사가 합병한 게 사실상 힘들대요.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한테 압력을 넣고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다시 SK 압력을 넣어서 SK가 반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게 작년 8월, 9월, 10월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베인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 베인캐피털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했다.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SK가 납득할 것이다. 즉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반대를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SK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혈안이 돼서 SK를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인용한 일본 아사히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일미한의 정치적 압력 SK 아는 굴복하지 않는다. 굴자 않는다는 얘기 있죠. 자, 한미일이 정치적 압력을 SK에 행사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은 하이닉스가 납득할 것이다. 납득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상 반대를 처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SK가 결국 듣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아까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석을 좀 해볼게요. 베인캐피탈 내부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걸면은 SK가 납득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다. 그래서 니시무라 야스의 경산상 레몬드 미 상무장관, 한국 정부 등 관계자 일동이 혈안이 돼서 설득했지만 SK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베인캐피탈 간부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다. 자, 여기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베인캐피탈은 또 뭐야?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혈안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한미일 주요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혈안이 돼서 SK를 설득하려고 했다. 설득이 말이 설득이지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위협했다는 얘기지 혈안이 돼서 위협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베인캐피탈 이건 또 뭐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죠.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 키옥시아는 일본의 도시바하고 미쓰비시, 샤프, 일본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합병된 겁니다. 전자회사들이 반도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합병을 했어. 거대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키옥시아입니다. 근데 이 키옥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돈을 댑니다. 키옥시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좋아, 그럼 나 돈을 투자할게. 라고 했던 게 베인캐피탈이에요. 이 베인캐피탈이 일본 키옥시아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자본의 절반 정도를 이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자, 이 일본 키옥시아가 지금 상당한 재정 위기에 처합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다 까먹게 생겼어. 지금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지금 미국에 수출을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하던 거를 지금 이 일본의 키옥시아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지금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럼 추가 투자를 해야 되지. 돈이 필요해. 그런데 이미 재정 위기 상태가 왔고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등장하는 회사가 뭐다? 미국의 웨스틴 디지털입니다. 자, 이 웨스틴 디지털은 이게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키옥시아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업체를 하나로 합치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합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 베인캐피탈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인캐피탈이 오케이 해줘야지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인캐피탈이 키옥시아를 사들인 돈은 어디서 나왔다고?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반대하면 이 둘의 합병은 무산이 되는 거죠.
근데 SK 입장에서는 합병하게끔 놔둘까? 안 놔둘까? 합병하게 놔둘 이유가 없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하이닉스한테 상당한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세계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삼성이고 2위, 3위가 대만 기업 이런이었을 거예요. 아마 4위가 하이닉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의 키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규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삼성하고 비슷해지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4위인 기업인데 5위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성 역시도 엄청난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SK는 순위가 추락하고 삼성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하나 생기고 뭘 말하는 겁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중요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생기고 그 일본 기업이 미국하고 손까지 잡은 상태다. 앞으로 얘네들이 삼성 따위는 날려버릴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죠. 자, SK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병을 반대해요. 이게 언제? 지난해 8, 9월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키오옥시아는 지금 상황이 급해. 돈이 없다고 얘네들은. 추가 투자라고 설비를 늘려야지 지금 중국을 제끼고 중국 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지들이 먹을 건데 돈이 없어. 잘못하면 자기들 좀 파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야, SK 어떻게든 간에 좀 설득해보자. 설득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부를 끌어들이자. 미국하고 일본 정부를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국 정부까지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세 나라 정부가 동시에 삼각편대가 돼서 SK를 압박해요. 이게 언제?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SK가 끝까지 싫어! 안 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작년 10월에 이 둘의 통합은 무산이 돼버립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한미일 정부가 언제 이런 짓을 했지? 언제 작당을 한 거지? 자,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은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 세 사람의 용인이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아무리 그렇지만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지도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수상하고 뭔가 한마디 들어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예. 바로 이 시기에 이른바 G20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G20에는 최태원도 동행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본을 가고 미국 가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막 그러죠. 미국 가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그렇죠. 자, 이때 다 최태원이 동행하거나 아니면 SK 관계자가 윤석열을 따라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5대 재벌 총수들이 윤석열 해외 나갈 때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녔죠. 미국도 같이 갔던 거야. 일본도 같이 갔던 거고 G20도 같이 갔던 겁니다. 결국 뭐다? 최태원을 끌고 왔으니까 기시다가 윤석열한테 얘기한 거지. 야, 우리 뭐 이런 거 있는데 SK 보고 반대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봐. 못 모르는 윤석열 오케이 이렇게 한 거죠. 그 결과 SK는 당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거에 윤석열이 바보 같아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건지 알고도 그런 상황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윤석열 정부 안에 있는 경제관료 누군가는 일본에 뿌락진 거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인 거죠. 윤석열은 무능한 거든 아니면 알고서 하는 거든
결과적으로 매국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좋아. 그러면은 이게 작년 10월에 끝난 일이네? 열받기는 하지만 일단 끝난 일이네? 아니요. 이게 갑자기 다시 거론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합병 무산돼서 끝! 그랬으면 그 당시에 뭐 한미일이 누가 와가지고 누구를 뭐 족치고 했든, 최태원이 족침을 당했든, 누가 족침을 당했든, 그 지나간 얘기잖아, 일단. 근데 그 지나간 얘기가 왜 다시 나오죠? 예. 작년 10월에 중단됐던 합병 논의가 1월 달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사히 신문이 취재를 들어가는 거지. 웨스틴 디지털, 그다음에 베인 캐피탈, 여기 연락하는 거야. 지난번에 이 합병 협상 무산됐잖아요. 근데 몇 달 만에 다시 재개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한미일 3국 정부가, 세 나라 정부가,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윤석열로 셋이가 SK 최태원을 조질라고 했는데, 최태원이 잘 버틴 거지. 그 무렵에 뭐 SK 쪽에 뭐 이렇게 뭐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살짝 나오다가 마는 게 하나 있어, 사실은. 네. 그거랑 딱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거를, 자, 그런데, 아사히가 이번에 웨스틴 디지털하고 베인 컴퍼니를 취재하면서 이번에는 뭐 상황이 좀 다른가요? 야,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게 하나 생겼어.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SK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하나 당근을 갖고 왔어. 이 당근 제시하면서 한미일 정부가 압박을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나간 몇 달 전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은 이거를 며칠에 걸쳐서 계속 보도를 했던 거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합병 논의가 재개됐다는 거지. 이게 언제? 이게 2월달 상황이에요. 자, 합병 논의가 재개가 되니까 당연히 아사히 신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서 합병 논의가 재개된가요? 이번 합병 논의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은가요? 라고 물어봤겠지. 취재를 했겠지.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할 거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좋아. 합병 논의가 재개가 되는데 그러면 키옥시아나 웨스틴 디지털 여기에서 SK를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나왔겠네. 그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서 동시에 한미일 세 나라 정부의 압박이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좋아. 뭘 갖고 나왔는데? 키옥시아, 일본 통합법인에서 SK 하이닉스 물량을 대신 생산해 주겠다. 위탁 생산해 주겠다.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합병을 해가지고 덩치가 이렇게 커져도 우리가 하이닉스 니들 추월하지는 않을게 우리 공장에서 니 거 생산해 줄게 합병하자.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마치 이런 거죠. 자, 여기에 투썸 플레이스가 있다 칩시다. 투썸 플레이스가 있어요. 투썸 카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부자들만 간다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썸이 어떤 제3의 업체, 뭐 EDR로 칩시다.
이디야, 아이고, 예. 자, 이디야하고 합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타벅스보다 커지게 될 것 같아. 스타벅스가, 야,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반대를 한다니까, 투썸 쪽에서 뭐, 야야야, 우리 카페에서 스타벅스 니들 거 팔아줄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는 거, 우리 카페에 몇 개는 니들 거 해서 팔아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가당치 않은 소리예요? 예.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개소리지. 응? 사기를 치는 거지, 사실은. 예? 야, 우리 공장에서 니들 것까지 만들어 줄 거니까 니들 손해 안 봐. 라고 하지만 실은 손해죠. 예, 손해가 아닌 척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한마디로 속임수 쓰는 겁니다. 마치 속임수로 한일 합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을사늑약 체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사기를 치는 거죠. 예,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대신 이런 사기, 근데 SK는 모르겠어? SK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최태원이 멍청하지 않은 다음에야, 완전 벙어리 삼룡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거 당하겠어요? 이거 속겠어요? 안 속지. 안 속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예. 여기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부들이, 한미일 세 나라 정부가 들어와서, SK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아사히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강 건너 남의 나라의 얘기, 너무 귀여운 얘기라고 하면은 재밌게, 뒷얘기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생각해 보면 심각한 경제 침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키옥시아든 웨스틴 디지털이든 얘네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요, 이 회사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말이 좋아서 키옥시아 공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생산하는 거지, 사실상 SK 하이닉스는 일본에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절반이 일본의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일본 키옥시아는 웨스틴 디지털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까지 꿀꺽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죠. 정말 속임수 몇 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일본의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예.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방법이지만, 누구 하나, 그러니까 최태원이 여기서 바보짓만 해버리면 실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최태원이 바보짓을 안 하려고 해도 윤석열이 협박을 하고, 특히 검찰을 통해서 압박을 넣으면요, 바보가 아니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SK 하이닉스의 생산 물량을 일본 키옥시아가 대신 생산해 주는 게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키옥시아가 하이닉스를 합병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가 생기는 거고,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통째로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최태원을 축켜 세워줄 일도 없고 이재용의 밥그릇을 지켜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 하청 공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제주는 조선놈이 부리고 돈은 외놈이 벌어가는 희한 야리꾸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SK고 삼성이고 이 상황은 결코 유쾌한 상황 아닙니다. 절대 유리한 상황 아니죠.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주로 등장하는 게 검찰 캐비넷이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베인 캐피탈이나 키옥시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싸하거든. 야, 이거 윤석열이가 조금 협조해주고 최태원이가 좀 바보짓 해주면 되겠거든. 무너져가는, 돈이 없어서 휘청거리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어느 순간 갑자기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분 좋게 기사 쓴 거야. 행복회로 돌리면서. 우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보도는 지금 아사히 신문 기자가 자기가 들은 일본 측의 계획을 바탕으로 엄청 행복회로 돌리면서 쓴 기사였던 겁니다. 우리로서는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조지 소로스님,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타48님,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키옥시아가 일본 반도체 회사를 통합한 거라고 그랬죠. 그게 그냥 통합이 됐겠어? 일본 정부가 나서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주선해가지고 끌어모았으니까 됐지. 예. 어쨌거나 반도체 산업이 위험해집니다. 예. 윤석열은 나라 경제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칠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대한제국이 조선 왕조가 왜 갑자기 망했느냐. 자, 이런 속임수 한두 건에 중요한 국익을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인 생산력, 국력이 강했냐? No! 확실한 거는요, 일본이 근대 산업이 일찍 발달한 건 맞지만, 실제로 농업 생산력은 조선이 훨씬 더 우세했다는 것은 지금 어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제일 먼저 많이 가져간 게 뭐야? 식량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업 생산의 기본이 되는 주요 광물 생산, 광물 자원 보유량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그 당시 위정자들이 개화파라는 애들이 등신리 돼가지고 일본하고 손을 잡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일본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속여먹은 거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근대화의 재원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경제적 이권이 다 일본에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망국으로 넘어간 건데 지금과 똑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되어야 될 반도체 산업, 이런 식으로 살짝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갑자기 주저앉는 겁니다. 예. 지금 그 과정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뭐가 어떻게 사실이 아니고 진실은 무엇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사실이 아니라고 딱 부인하는 걸로만 그쳤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보아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파란 하늘, 파란 세상님, 이런 정보를 듣는다는 게 눈물 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치국수님, 고밀정이 무지하기 싫어도 일단 뽑아주세요. 뽑아주고 나서 심판하십시다잉. 자, 이런 말씀하시는 김치국수님 속은 얼마나 문드러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안 찍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그 의석을 윤석열한테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백대빵점님, 지금 미국은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HBM 기업인 하이닉스를 집어삼키려고 혈안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키옥시아를 쓰고 베인 캐피탈을 사기꾼으로 집어넣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공주새님, 존나 열받네. 열받습니다. 눈물 날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취재하느라고 꽤 많은 시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동안 우리 며칠 동안 제가 제대로 된 보도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도 드릴 수 있었던 게, 참 그나마 좀,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거 하느라고 제가 다른 걸 제대로 보도를 못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릴까요?